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의 초대 손님 바로 국제구호활동가 한비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 책의 정말 열혈 독자거든요. 그래요? 네, 오늘 물어볼 말 너무 많은데요. 앉아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오지 여행가에서 국제구호활동가로 넓은 세계가 좁게 느껴질 만큼 현장을 누비는 한비아. 일상 속에서 늘 무한 긍정에 즐거움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녀의 인생 이야기. 만나고 싶은 사람 국제구호활동가 한비아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이름 앞에 굉장히 다양한 수식어가 붙잖아요. 네. 오지 여행가, 베스트셀러 작가, 국제구호활동가, 또 대학 교수, 또 세계시민학교 교장까지. 네. 요즘도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죠? 근데 그 모든 일이 사실 한 가지를 위한 거예요. 국제 구호 활동. 근데 그걸 다양하게 현장, 정책, 학교 이 세 개가 삼박자를 맞추는 일이고요. 네, 지금도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국에 계신데 요즘에도 현장 나갈 일이 종종 생기시나요? 그럼요. 현장은 늘 그 국제 구호 현장이라는 게 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 사태가 거의 뭐 3년, 4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당장 가고 싶죠. 그런데 제가 이번 학기부터 박사과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꼭 가야 하는 현장이 있으면 휴학을 해서라도 갈 생각입니다. 그래도 좀 당분간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이 이렇게 인간 한비아를 현장으로 끄집어냅니까? 도대체 현장. 무엇이? 네. 현장 이거잖아요. 지금 제가 불을 끄는 소방관이에요. 불이 났잖아요. 그리고 저는 불을 끄는 기술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현장에 가면 사실 저는 지금 약간 화장을 해갖고 뭐 화면에는 예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정말 땀범벅이 되고 피곤해 지치고 그런 얼굴이 훨씬 내 마음에 들어요. 현장에서 제 능력의 최대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 선생님이 바쁜 와중에서도 최근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1g의 용기. 네. 어떤 메시지가 담겼습니까? 누구든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50대 50. 가능성과 두려움이 팽팽히 맞설 때 누군가가 1g만 탁 주면, 보태주면 하는 쪽으로 확 기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두려울 때마다 누군가에게 받은 1g으로 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받은 용기를 이렇게 책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어요. 네. 선생님 또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그중에서도 이제 세계시민학교 교장 일을 가장 즐겁게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세계시민학교 이러니까 이제 교실이 있고 교복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없습니다. 학교도 없고 학교 건물도 없고 그리고 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잠재 학생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현장에 다녀와서 말라리아 약이 필요해요. 아니면 정수약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루만 더 늦게 연락을 하면 마음이 변해요. 왜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금방 그 화면을 보고 나면 정말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하루 이제 자고 나면 내가 너무 많이 돕는다 그랬나? 아니면 이거 내가 끝까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가 그런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어떤 반응을 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07년도에. 그래서 이게 왜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도와주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를 잘 이야기하면 이게 교육을 통한 실천이잖아요. 이러면 이게 훨씬 더 멋진 그런 세계 시민이 될 거라고 이제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50명의 교육을 시작해서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15년이잖아요. 작년만 5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강사가 650명이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교재 개발,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어른을 위한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요. 그 교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강사,
양성하고 그 강사들이 각급 학교와 이런 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는 모습, 또 다른 일들은 어떤 거 하고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네. 저희가 영상을 조금 담아봤거든요. 그랬어요? 네, 함께 한번 보실까요? 네. 네. 국제 구호 활동가 한비아가 아닌 대학 교수 한비아를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느꼈던 생생한 경험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난민 체험 24시간이라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이 학생들이 직접 난민이 되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없으니까 하루 아주 그 제한된 물, 식량 그리고 피난처에서 사는 거예요. 4시 반. 학생들에겐 교수지만 대학원에선 박사과정 중인 학생의 신분.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몸은 바쁘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냥 배우기만 했으면 이런 거는 놓쳤을 걸, 가르치기만 했으면 이런 걸 놓쳤을 걸 하는 거를 양쪽 다 아우르는, 훨씬 짭짤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구호 활동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겐 현장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선배이자 용기를 주는 멘토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구호를 해야 되는가? 국내 난민이든 피난민이든 살아있어야 할 권리가 있는 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는 거야. 학교에서 사회로 나아갈 학생들에게 그녀의 무한 긍정 에너지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대신 당당하게 세상 앞으로 나아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으시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 같아요. 취업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남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쫓아가기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엄청난 멘토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날 때쯤 그녀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길 기대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기쁜가, 그 마음 자세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잘 바람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좀 불을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최근 신간을 낸 한비아 씨의 사인회가 준비 중인 한 서점. 그녀의 책을 읽고 독자들이 직접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오, 팬들이 엄청 많은데요? 6년 만에 냈으니까 그런 거죠. 뵙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직접 뵈면은 더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너무 그래서 설레요.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설레죠. 이게 어떤 분일까 직접 보게 되면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데 실제로도 그럴 거에 대한 좀 그런 기대도 있고요. 예. 저 때는 앞에 명칭이 작가 한비아군요. 네. 네. 여기 앞에서는 작가 한비아입니다. 작가 한비아군요. 전화에 사인 몇 개나 하셨어요? 한 번 사인을 할 때 한 120명 정도? 책 한 권 한 권을 낼 때마다 공감해주는 팬들 또한 하나 둘 늘어 그녀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얘는 11살 때부터 보기 시작해갖고 지금 14년 동안 보는 거야. 같이 크는 거야. 지영하라 그래주세요. 제가 첫 책이 1996년에 나왔으니까 20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읽었던 그 친구들이 이제 엄마가 돼서 자기 아들, 딸하고 같이 오는. 맨 처음 책이 바람의 딸, 걸어서 지고 세 바퀴 반. 제주도 있습니다. 바람의 딸. 네. 네. 실제로 본 느낌이 훨씬 더 설레고요. 그건 사랑이었네 본 이후로 선생님 팬 됐는데 사인회라는 거 처음 해보면서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하나 받았고요. 제가 IMF 시대에 자란 사람인데 그때 저희가 집이 되게 어려워졌었는데 그때 선생님 책을 읽고 제가 꿈을 안 포기하고 용기를 갖고 계속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지금 보육원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희망을 다시 나눠주고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10년지기 친구처럼 반가운 웃음을 나누며
팬들로부터 힘과 에너지를 가득 받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기만 합니다. 독자들하고 만나면 늘 좋아요. 정말 내 책을 어떤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읽나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책 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진짜 어린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얼굴이 활짝해서 보니까 뭔가 읽으라는 용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선생님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네. 저걸 보니까 제가 정말 1g의 용기를 한 분 한 분한테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얼굴 보셨어요? 활짝 네. 정말요? 이렇게 행복한 너무 얼굴이 행복해 없잖아요. 보이시는 네. 얼굴. 네. 아, 정말 느낌이 또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저는 진짜 작가로서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 독자들하고 같이 크는 거잖아요. 저런 독자들 덕분에 진짜 정신이 번쩍 들고요. 어깨도 무겁지만 이 하얀 눈밭에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한비아 선생 덕분에 젊은이들 사이에 이제 구호 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에? 네. 그런데 늘 이상과 현실은 틀릴 텐데 실제로 나가본 현장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구호 현장에 있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도 우리가 도움을 주니 늘 고마워할 것 같잖아요. 고마워할 거라고 짐작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제 난민촌에서는 보통 난민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한 5년 정도 한 난민촌에서 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긴급고 하러 긴급고를 1년 안으로 끝내고 오지만 긴급고,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불은 껐지만 그거를 그게 다시 살게 되는 집으로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난민촌에 있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이제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만약에 식량이라고 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그 밀가루나 아니면 쌀, 그다음에 콩, 그리고 이제 그 기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트로 주거든요. 식량 세트. 근데 그게 오래됐다고 생각해봐요. 한 5년 정도 맨날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질린다고 지겹긴 하죠. 지겹다. 그러면 어느 때는 이제 어떤 고충이 있나 하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 처음으로 이제 본부장으로 가면 주민 대표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불평불만이 여기까지 쌓여 있어요. 고기를 달라 막 이래요. 때릴 듯이 그래요. 정말 우리 저처럼 이렇게 조그만 동양 여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윽박 지르는 것도 없지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해는 해요. 5년간 그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난민촌에 갇혀서 있으려면 얼마나 불만도 많고 이런 분노가 있겠어요. 이해는 하지만 또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돌아가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아래 1층,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1000명 정도의 식사를 매일매일 제공을 해야 한다 하는데 그 급식센터에 설계도가 왔는데 10층이 식당이에요. 1000명이 오가야 되는 1000명이 곳이. 오가야 되고 그 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설거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데 그거를 설계를 한 사람은 분명히 10층에는 경치가 좋으니 거기서 난민들도 좋은 경치를 보고 먹을 권한이 있다. 네. 그런데 현장은 이 사람들이 경치보다는 먹이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정책을 세우면 그게 현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 현장 안에서의 약간 어려움도 있고요. 또 현장 정책 때문에 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전이 끝나고 나서 또 금방 가기 때문에 치안도 별로 안 좋을 때가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남수단은 내전이 또 났고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말리는 또 에볼라가 지금 문제가 됐고요. 작년에 가려고 했던 시리아는 아직도 시리아 난민촌이 터키 남부에 있었어요. 거기는 또 아직도 그렇게 난민들이 물밀듯이 오고, 그런 또 현장의 어려움도 있기는 해요. 네. 선생님께도 정말 그 현장의 에너지가 느껴지시는데, 저희가 알기로 국제구호 활동이 꼭 현장에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죠.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보통은 국제구호 혹은 긴급구호 하면 빨리 가서 불 끄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긴급구호도 이제 구호에 여러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응급실이 있는 거잖아요. 응급실 전에는 예방을 하면 되죠. 병을, 그렇죠? 예방 주사실도 있고 또 건강 관리도 하고 약도 제대로 먹고 하는 그 예방실이 있다면 그게 재난 대비, 그리고 재난 경감이라는 그 단계가 있고요. 아무리 조심해도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가다가 차에 부딪혔다.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 와서 수술하잖아요. 그게 바로 긴급구호예요. 근데 그분이 수술이 잘 됐다고 방구 나가지 않잖아요. 중환자실에도 가고 그다음에 또 회복실에도 가고 그게 바로 이제 재건 복구 단계예요. 그 단계를 다 거치는 게 이제 국제 구호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긴급구호만 있는 것 같잖아요. 이제 그거는 정말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고 이제 현장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일을 학계에서 잘 연구를 해야 좋은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국제구호의 삼박자라고 얘기를 해요. 현장과 학계와 정책과 이것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정말 현장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효과적인 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태껏 이제 15년간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15년 동안 있었던 그 현장 이것을 지금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연구하는 거를 잘 배워서 현장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 잘 객관적으로 연구를 잘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싶어요. 네, 이쯤에서 저희들이 한비아 선생에 대해서 좀 스타디를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윤세영 아나운서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네. 한비아 선생님의 인물평전 1위부터 3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 확인해 보시죠. 빈틈없는 계획가. 10살부터 계획하셨던 세계 여행을 33살에 실현시키셨죠. 그리고 지금도 1년에 책 100권 읽기, 100박 프로젝트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들이 지금의 한비아 선생님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해요. 계획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방학 때 이제 생활 계획 세우잖아요. 동그란 그 파이 계획표는 물론 외갓집에 갈 때 뭐를 어떻게 한다, 뭐 그다음에 또 무슨 주일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을 벽에 빡빡하게 붙여놓고 그 옛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은 일기장에 뭐 열심히 계획을 해놓고요.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책을 쓴다. 아니면 얼마 전에 끝난 백두대간 종주 계획. 제가 살고 있는 거실 벽에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네. 근데 계획을 세우다 드디어 묘비명까지 준비해서 들었습니다만 살짝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묘비명. 네. 묘비명은요. 몽땅 쓰고 가다. 몽땅 쓰고 가자. 제가 갖고 있는 시간, 갖고 있는 에너지, 갖고 있는 온기, 그리고 재능 이런 거 아주 몽땅 쓰고 가고 싶습니다. 다 네. 털어놓고 가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은 2위 볼게요. 겁없는 도전가. 세계 여행, 또 현장 구호 활동 등 아무나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일들에 도전하는 건 물론이고요. 또 52살의 나이에는 해외 유학에도 도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공부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공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그때 한 이제 9년 차였어요.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빌딩 얘기처럼 아니 전혀 그 현장하고는 맞지 않은 그런 정책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 느낌은 저는 현장 설계도로만 갖고 집 짓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설계도가 잘못됐으면 집을 아무리 잘 져도 소용없잖아요. 이 설계도는 누가 만드는 건가 막 이제 불평불만을 하다가 아니 현장을 잘 알고 있다고만 하지 말고 현장 아는 사람이 설계도도 만들고 집도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직접. 네, 직접 해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52살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늦게 공부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공부에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때가 있다고 그러죠. 그 때가 무슨 때냐면 공부하고 싶을 때라고 생각해요. 공부하고 싶을 때. 학점 잘 나옵니까? 학점도 잘 나왔어요. 쌍권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쌍권총 같은 거 타지 않았습니다. 아, 전혀 없으세요. 왜냐하면 학교가 물론 젊은 아이들보다 정보 수집력도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또 체력도 떨어지고 암기력도 떨어지고 하지만 현장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학계에 연구를 하지 않으면 현장 사람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네. 열심히 할 수 있죠. 엉덩이의 힘 그리고 몰두의 힘으로 얼마든지 커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공개합니다. 현장을 뛰는 활동가.
네, 구호 활동을 시작하신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년 중에서 6개월은 국내에서 나머지 6개월은 또 도움이 필요한 구호 현장에 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고 계신데요. 한비아 선생님이야말로 현장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원래는 오지 여행가로 알려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제 구호 전문가로 이렇게 바뀌어서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6년간 제가 오지 여행을 하다 보니 네. 그 보도 듣도 못한 장면들을 많이 본 거예요. 오지를 가니까 천 원 정도면 살릴 수 있는 목숨이 그냥 고스란히 죽어가고, 말라리아는 죽을 병이 아니에요. 말라리아는 키니네만 있으면 살아요. 그건 1,000원 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지금도 1초, 2초, 3초 지금도 굶어 죽는 그 아이는 비싼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걔네들 입에 밥만 들어가면 살아요.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전 세계에는 모든 아이를 뚱뚱하게도 만들 만한 식량이 있는데, 그때 이제 홍보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알리기만 하면 그 고품질 인정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살려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긴급 구호라는 혹은 국제 구호라는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행하기 전에는. 그런데 오지 여행을 6년 동안 하다 보니 그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이 끝나고 나서, 오지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 긴급 구호를 해야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월드비전의 회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긴급구호 오지 여행가에서 긴급구호 그 팀장이 돼서 지금까지 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지 여행가에서 긴급구호 전문가로 이렇게 모멘텀이 이루어지는 그 첫 현장 기억나십니까? 그 첫 현장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때는 탈레반이 있었을 때예요. 제가 이제 육로로 다닌다는 원칙이 있어서 이란에서 육로로 아프가니스탄을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어요. 위험한지 알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하루 강아지 밥 먹었는지 모르고 이제 국경을 넘어갔더니 이제 그때는 탈레반과 하얀 국기가 여기저기 붙어 있고요. 저 같은 외국인들은 뭐 어디에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빨리 그 옆 나라인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곳을 가서 모스크바에 가서 횡단철도를 타고 이제 한국에 올 생각이었거든요. 거기에 난민촌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네. 지나가다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지나가다가 가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국 사람이 가니까 얼마나 저를 반가워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구름같이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놀아줘야겠다. 놀아주는 거 잘하거든요, 아이들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들한테는 태권도 막 가르쳐주는 척하고, 여자아이들한테는 그 삼색 볼펜에서 꽃반지, 뭐 시계 이런 거 그려주고 놀았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한테 한 20명 정도 됐었어요. 너희들 전쟁 끝날 때까지 죽으면 죽을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전쟁 끝나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난민촌을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비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비야가 제 이름이 아니라 여보세요라는 말이에요. 그 동네 말로. 그 나라의 말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걔가 그 동네는 이제 지뢰가 많잖아요. 근데 지뢰를 밟은 아이예요. 그래서 다리도 없고 팔도 하나 없는 아이가 저한테 그 빵을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까 그 꽃반지 그려줬던 그 아이예요. 네. 뭐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으니까 언제 생길지도 다시 생길지도 모르는 그 빵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빵을 딱 보면서 이 빵을 이 아이가 먹고 배가 부른 게 좋을 것인가? 내가 먹고 나는 네 친구야 라고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잠깐 생각하다가 고마워 하고 그 빵을 확 베어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아이들이 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저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내 어떤 힘도 아끼지 않으리라. 그때 확실하게, 네,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을 바꾼 그 순간 그 장면. 알겠습니다. 네. 한 선생님 말씀 도중에 이제 육로 여행을 고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왜 육로 여행을 고집하시는 거죠? 뭐 비행기를 못 타나요? 비행기를 못 타진 않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한 대륙까지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그 대륙 안에서는 다 육로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해요. 맨 처음에 시작은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북한을 통해서 가면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지브랄터 해협을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다 내려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 가나? 북한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북한 때문에 우리가 거의 섬나라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이렇게 한 덩어리구나라는 거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아프리카서부터는 쭉 남단부터 쭉 올라가요. 이집트까지. 이집트에서는 중동을 거쳐서 아까 터키, 이란을 거쳐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투르크메니스탄을 이렇게 가서 모스크바에서 횡단철도를 타면 베이징까지 오고요. 베이징에서 천진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배 타고 오면 한국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생각에 북한을 못 올라가니까 이게 우리는 어디 동떨어져 있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는 한 덩이입니다. 튀어봐야 지구 아닙니다. 네, 튀어봐야 지구다. 네, 한 선생님 이제 한국에 계실 때는 주로 산에 많이 다니신다고 책에도 기술해 놓으셨는데 네. 산에 대한 매력, 왜 산을 그렇게 많이 지금 사시는 곳도 산기슭이시죠? 네, 산 밑으로 일부러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산에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표적인 산쟁이, 대한민국의 산쟁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을 이제 산을 데리고 갔어요. 그게 이제 버릇이 들은 거죠. 그리고 산에 가면 어렸을 때는 산에 가면 제가 가면 제일 꼬마잖아요. 꼬마가 막 이제 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사탕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물어보고 개인정보 막 물어보잖아요. 몇 살이니, 이름이 뭐니. 지금 같으면 개인정보인데요. 이럴 텐데 막 얘기하면서 사탕도 주고 이러면서 야, 이건 제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존재감 같은 게, 자존감? 그런 게 이제 그 산에서 생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보통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섞여서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산에 갈 때 여럿이, 야영을 갈 때는 여럿이 가지만 보통은 산에 혼자 가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그리고 사실 혼자서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뭐 꼭 필요합니다. 북한산 내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북한산 내 북한산을 겁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다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 몇천 번 갔을걸요. 적어도 1000번은 넘죠. 1000번이 뭐예요? 2000번은 될걸요? 또 한 가지 독특한 게 숏슬리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숏슬리퍼가 뭐죠? 원래 입는 건가요?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사실 저는 이제 잠을 조금만 자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건강하니까 견디나 보다 생각했어요. 시간이 없으면은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잠을 줄이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아니면은 밥 먹는 시간 줄이는 거. 근데 아주 어렸을 때라기보다 언제부터 한 고등학교 이 정도부터 한 4시간? 4시간이요? 4시간 이 정도만 자도 그냥 별 탈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뭐 머리가 띵하다거나 아니면 뭐 낮에 졸립다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만 자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4시간만 자면 되는데 굳이 더 많이 잘 필요 없잖아요. 아깝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만 자도 되는 사람들이 아예 있었어요. 그거를 숏슬리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예를 들면 에디슨.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으로만 보면 저는 에디슨급인 것 같아요. 에디슨이 조금만 자도 이렇게 그러니까 몸의 피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날 배운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입력된다고 하잖아요. 렘 수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렘 수면, 비렘 수면.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자는 그 한 사이클이 1.5시간이래요. 근데 보통은 이제 1.5시간에서 보통 사람들은 한 4번 정도 가면 피로가 다 풀린다. 그게 1.5 곱하기 4 하니까 이제 6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 7시간 정도 자면 좋다고 하는 거군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사이클? 이 정도면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시간 자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3시간 자고 사는 게. 그래서 4시간 정도. 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자도 되면 그냥 그만큼만 자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러운데요, 숏슬리퍼.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선생님이 가져오신 어떤 물건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물건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와, 우리 집 물건. 와, 물건들에 다 세계 지도가 그려 있는데 이게 네. 어떤 건지 좀 자세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요, 그 전 세계 한 104개국, 105개국 이렇게 다녔는데요. 네. 모으는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눈에 띄면 사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세계지도 패턴이 들어있는 물건입니다. 이 가방은 얼마 전에 그 1g의 용기 탈고를 하고 나서 우리 식구들하고 이제 가족여행을 갔는데 라오스 국경에 짝퉁 시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세계지도가 딱 그려져 있어갖고 이거를 이제 딱 사왔습니다. 제가 중요한 물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을 생각이고요. 안경집. 안경집에도 이렇게 세계지도가. 네, 세계지도가 그려 있고 네. 이거는 이제 명함을 받으면 여기다가 모아놓는
그 이제 세계지도 박스입니다. 자, 세계지도. 세계지도 박스고요. 이렇게 박스고 하나는 이거는 남자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머리가 조금 긴 여자들은 이거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한번 써보시죠. 한번 써보실래요? 네, 제가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이게 샤워캡이죠? 네. 남자들은 쓰지 않는 거죠? 남자들 약간 머리 긴 분들 진짜 네. 멋있어요. 저희 집에는 이것뿐만이 네. 아니라 네. 샤워 커튼도 세계지도가 그려지는 샤워 커튼. 샤워 커튼도. 네. 또 티셔츠도 세계지도가 있는 거 사게 돼요.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를 그냥 그냥 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집에. 네. 그래서 정말로 단 한 번도 세상이 넓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넓어도 그냥 한 장에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넓다 그래도 지구본 이렇게 탁 치면 1초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 바퀴 돌아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군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제 무대를 세계로 확 넓혀주게 만든 그 물건 하나가 있다면 이게 바로 세계지도입니다. 네. 저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세계 지도를 좀 붙여줘야겠네요, 벽에다가. 붙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샤워캡. 엄마는 맨날 샤워캡 쓰고 그다음 샤워 커튼, 네. 티셔츠. 네. 그렇게 해야겠네요. 저희가 여기서 또 준비한 게 한 개 더 있거든요.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와주세요. 와. 비빔국수. 와, 이게 바로 저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하십니까? 네, 이렇게 매콤달콤 비빔 국수. 네. 그거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를 꼽으라면 5번째 안에 드는. 갑자기 스튜디오가 화관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비빔국수. 냄새가 굉장하군요. 네, 굉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는 좀 흔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나갔기만 하면 분식집이나 네. 아니면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는데 네. 현장에 가면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정말 힘없거나 힘이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좌절될 때 있잖아요. 일이 너무 안 되거나 우리가 일을 다 해놨는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확 틀어지거나 몇만 명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그 예산이 뚝 끊기거나 막 이럴 때 진짜 한국 음식 먹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비빔국수 없으니까 거기에 세계 어디에 가도 국수는 있어요. 국수 가락. 그러면 국수를 어디서 사와서 삶아놓고 이제 그 튜브로 있는 고추장 네. 거기다 해서 그거를 쫙 짜갖고 설탕은 어디든지 있잖아요. 설탕과 식초는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 식초, 그다음에 그거 고추장 해서 맵게 비벼서 아주 속이 쓰리도록 비벼서 탁 먹고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네, 타지에서 선생님에게 보약이 되어준 이 고추장 라면 비빔국수 정말 고마운 음식이네요. 네. 네,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또 하나 있거든요. 네? 네,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네. 한 기업에서 그 겨울 전에 난민 아이들에게 입을 수 있는 따뜻한 자켓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한 10만 벌 이상을 기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에 저희 그 프로젝트 현장까지 그 운송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서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가지고 추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한비아 팀장님께서 그 무한 긍정의 에너지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꼭 아이들에게까지 도착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둘이 옥상에 올라가서 사실은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찾게 되고 2달 만에 이제 저희가 돕는 아이들에게까지 그 자켓이 전달이 되는 걸 저희가 함께 경험을 했었거든요. 한비아 선생님은 울보다. 네. 울보라고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 누군가가 아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우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마음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또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한 공감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저의 인생의 첫 팀장으로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용기를 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최고의 멘토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영상 보시면서 눈시울이 또 붉어지셨어요. 원래 평소에 이렇게 눈물이 많으신가요? 그러니까요. 보기와는 다르잖아요. 약간 여전사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알아요? 현장에서는 울면 안 돼요.
왜요? 현장에서 울면 팀장이 저렇게 그 본부장이 저렇게 울고 갔으니 우리한테 커다란 도움이 올 것이다. 우리가 약속할 수 없는 그런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려운 일도 많고 헤쳐나갈 일도 많은데 본부장이 물어봐요. 팀장이 물어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보면 눈물이 안 흘리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울면 안 돼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막 정말 입술을 깨물어요. 입술에서 피가 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는 텐트 뒤로 들어가서 막 울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눈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이러고. 네. 선생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제 원칙은 3가지입니다. 네. 즐겁게, 자유롭게, 기왕이면 남 도와주면서. 그래서 즐겁고 자유롭게, 기왕이면 남 도와주면서. 근데 이제 다행히 제 직업이 남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즐겁고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고 싶어요. 이 3가지 원칙대로 잘 산다면 나중에 제 묘비명에 몽땅 쓰고 가다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부디 몽땅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일찍 말씀드렸나요? 네, 아닙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